해가 늦게 지는 계절이라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쪽은 일찍부터 어두워졌다. 부산 해운대의 오래된 고등학교 본관 4층 복도는 창이 길고 깊었다. 바다 쪽 창틀엔 소금이 앉아 반짝였고 비가 오지 않아도 유리 사이엔 물비린내가 늘어붙어 있었다. 그날 밤 청소당번은 2학년 지은 혼자였다. 짝이 있어야 마음이 덜 추웠는데 담임은 금방 끝날 거야 라는 말만 남기고 내려가 버렸다. 걸레를 짜는 동안 복도 저편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지나갔다. 신발 밑창이 바닥을 스치는 마른 소리. 곧 그 소리가 사라질 때쯤 지우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창문을 닫기 시작했다. 유리 표면을 원을 그리듯 훔칠 때마다 낡은 형광등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람 때문일까? 아니면 천장 어딘가가 느슨해진 탓일까? 그때 등 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후 하는 소리가 들렸다. 피부에 닿을 듯한 따뜻하고 무거운 사람의 숨이었다. 지은은 닦던 손을 멈추고 창문에 비친 복도의 뒤쪽을 눈동자만 움직여 훔쳐봤다. 아무도 없었다. 창문 밖으론 검은 파도와 찬빛, 불빛, 멀리 항로를 가르는 배의 꼬리 등이 점 하나처럼 떴다 사라졌다. 바람이겠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리고 다시 닦아내려가는 순간 두 번째 숨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길고 끝이 가늘었다. 마치 누군가 들키지 않기 위해 길게 참았다. 조금씩 내보내는 숨처럼 형광등이 한 번 꺼졌다가 켜졌다. 어둠과 빛이 교대로 복도를 덮을 때 공기 속에 들게 싶을 절구에 찧어낸 듯한 향이 스며들었다. 분내 같기도 약 냄새 같기도 한 그것은 지은의 혀끝을 먼저 찔렀다. 씁쓸하고 시큼한 목 뒤를 간지리는 향.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때 유리창면 위로 남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한순간이라고 생각해 눈을 비볐으나 그 얼굴은 사라지지 않았다. 반사된 빛 속에서 또렷했다. 창백한 이마, 물에 젖은 듯 붙은 앞머리, 그리고 깜빡이지 않는 눈, 입술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지우는 그 입모양이 말을 만든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숨을 쉬지 마. 아직 네 숨이 들리고 있어. 지은은 숨을 멈췄다. 멈춘 채로 몇 초를 버티다 본능처럼 크게 들이마셨다. 그 순간 복도 끝 어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어둠 자체가 어딘가로 기대고 있다가 누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에 맞춰 몸을 떼는 것처럼 핸드폰 플래시를 켜자 원뿔 모양의 빛이 복도 바닥을 훑었다. 빛의 경계가 닿는 자리마다 보랏빛 얼룩이 조각처럼 어지러이 붙어 있었다. 손자국일까? 인맥일까? 살짝 비벼보니 다시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향의 얼룩이었다. 뛰어 내려가려다 계단참에서 지은은 멈췄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문엔 안쪽에서 긁힌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가 문을 열지 못한 채 손톱으로 긁어댄 듯한 가는 선들, 그 선 사이사이에서도 같은 향이 났다. 그녀는 결국 교무실까지 내려가서 경비 아저씨에게 위에 누구 있어요? 라고 물었다. 경비는 CCTV를 가리켰다. 화면 속 4층 복도는 비어 있었다. 오직 형광등이 깜박이는 타이밍만이 지은이 본 것과 딱 맞아떨어졌다. 돌아오는 길, 지은은 자꾸 숨을 세어보았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자신이 내는 소리 말고도 아주 미약한 다른 호흡이 각 숨 사이에 얇게 끼어드는 느낌. 복도 끝 창틀에 걸레를 올려두려다 그녀는 그곳에 시든 들깨씨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누가 가져다 두었을까?
만져보지 못한 채 지은은 조용히 걸레만 챙겨 내려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는 동안 욕실 거울의 습기 위로 누군가의 손끝이 글자를 그렸다가 지워버린 듯한 흔적이 스쳤다. 알아볼 수 있는 건 단 한 문장뿐이었다. 숨을 쉬지 마. 아직 내 숨이 들리고 있어. 사흘 뒤 학교는 본관 4층의 전등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전원이 내려간 복도는 바다보다 어두웠다. 경비 박노인은 잠깐씩 CCTV를 돌려보며 순찰 시간을 맞췄다. 그런데 화면 구석 4층 3반 앞에서 빛이 없는 반사가 한 번 번쩍였다. 사람의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표면이 미세하게 각도를 바꾸는 듯한 흔들림. 박노인은 창문 탓이겠지라고 중얼거리면서도 손전등을 챙겨 올라갔다. 문을 열자 안쪽 공기가 먼저 나왔다. 식은 국처럼 미지근한 냄새, 그 속에 찌어놓은 잎에 쌉싸래한 향이 섞여 있었다. 박노인은 손전등을 옮기며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바닥의 타일 사이 곰팡이가 결을 이루는 곳에서만 가느다란 먼지가 떠올랐다. 4층 3반 앞에 멈춰선 그는 문틈에 귀를 가져다 댔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대신 가슴에서 울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더 두드러졌다. 문손잡이를 내려 조용히 밀자 교실의 냄새가 확 퍼졌다. 분필, 가루, 오래된 나무 책상, 비에 젖은 교복자락, 그리고 무엇보다 들기십이야. 칠판 한복판에는 분필로 굵게 적힌 문장이 있었다. 숨을 쉬지 마. 아직 내 숨이 들리고 있어. 누가 장난을 친 건가 싶어 문장 위를 손으로 훑었다. 분필 가루가 묻어나오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호흡이 칠판을 덮고 지나간 뒤 습기가 마르며 문장이 떠올라 붙은 것처럼. 그때 뒤쪽 창가에서 의자 긁히는 소리가 났다. 박노인은 빛을 돌려 창가 맨 끝자리에 멈추었다. 거기 여학생 하나가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이 마른 풀처럼 뺨에 붙어 있었고 교복 치맛자락이 물에 닿았다가 말라붙은 듯 구겨져 있었다. 야, 학교 끝났어. 내려가. 노인이 낮게 말했다. 여학생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한 발, 또 한 발 다가가 손전등을 들어 올렸을 때 비친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멈췄다. 거긴 눈도, 코도, 입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사포로 표면을 다듬어 매끈한 살결만 남겨둔 것처럼 평평했다. 박노인은 숨을 가다듬었다. 그는 늘 숨이 짧았고 밤이면 더 그랬다. 그 순간 매끈한 자리 중앙에서 얇은 바람 구멍이 생기듯 표면이 들썩였다. 그리고 아주 약한, 그러나 확실한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기 들려. 노인은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빛이 바닥에서 굴러가며 책상 다리와 다리 사이를 빠져나갔다. 책상 그림자들이 한 번에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그는 문 쪽으로 한 발 물러섰다. 그때 칠판 위 문장이 스스로 지워지는 듯 희미해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분필 가루가 흩날린 자리에 보랏빛 인맥 같은 얼룩이 번지고 있었다. 여학생이 앉아있던 자리를 다시 보았을 때 자리는 빈 의자로 바뀌어 있었다. 대신 의자 등받이에 가방끈이 얹혀 있었고 끈 끝에는 말린 잎 한 장이 묶여 있었다. 노인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때 복도 전체가 아주 잠깐 숨을 맞춰 들이쉬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만 숨을 쉬고 있는 게 아니었다. 다음날 아침 조회가 끝나갈 무렵 4층 3반 학생들이 소리쳤다. 칠판에 남은 문장, 그리고
뒷자리 의자 위에 가방끈이 아무도 모르게 문 손잡이에 걸려 있었다고. CCTV를 다시 돌려봐도 박노인이 교실에 들어가는 장면만 있었고 나오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본관 비상계단 아래에서 그의 장갑 한 짝이 발견되었다. 장갑 안쪽은 들깨잎 향으로 진하게 젖어 있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집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경비 아저씨가 병원에 갔다더라는 어른들의 말이 귀에 들어왔다. 이유는 알 수 없다 했다. 지은은 잠들기 전까지 숨을 새는 연습을 반복했다. 들숨 넷, 멈춤 둘, 날숨 여섯. 숨 사이에 조금이라도 남의 호흡이 끼어들 빈틈이 없도록. 그날 이후 지우는 기록하기로 했다. 소리 메모 앱을 켜고 복도 끝에서부터 천천히 걸으며 공기를 담았다.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그것이 더 선명해질 것 같아서. 해가 지고 운동장 조명이 켜지자 본관의 유리창엔 파도 대신 빛의 물결이 흘렀다. 지은은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일부러 천천히 밟았다. 계단창마다 서서 숨을 정리하고 자신의 호흡이 일정한지 확인했다. 녹음은 지루할 정도로 조용했다. 때때로 운동장 스피커의 잡음이 먼 바람처럼 스쳤다. 복도 중간쯤 바닥 타일 사이에서 보랏빛 얼룩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 위에 휴지를 올려보니 향이 휴지로 옮겨 붙었다. 지은은 그것을 노트 사이에 끼워 넣었다. 향이 종이에 밝히는 속도가 느껴질 만큼 차갑고 규칙적인 냄새였다. 4층 3반 문 앞에서 지은은 녹음기를 켠 채 문을 열어젖혔다. 실내는 텅 비어 있었고 창틀엔 바닷소금이 얇게 말라붙어 있었다. 칠판은 닦여 깨끗했다. 단지 맨 우측 하단 분필 받침 가까이에 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마침표가 아니었다. 아주 작은 입자루였다. 누군가 잎을 살짝 대고 뗀 자리, 보이지 않는 정도의 즙이 분필 받침 목지에 스며들어 만든 점. 지은은 의자 하나를 창가로 끌어 당겨 앉았다. 앉는 순간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교실 전체를 울렸다. 그녀는 숨을 훔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세기 시작했다. 들숨 넷, 멈춤 둘, 날숨 여섯. 처음 두 사이클은 아무 일도 없었다. 세 번째 사이클에서 날숨 끝에 아주 미세한 메아리가 달라붙었다. 자신의 숨이 교실 뒤편에서 한 번 더 나오는 느낌.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가방에서 소형 거울을 꺼내 책상 위에 비스듬히 세웠다. 거울은 창문과 그녀의 어깨, 그리고 교실 뒤편의 출입문을 동시에 비췄다. 거울 속 출입문 앞에 흐릿한 형체가 서 있었다. 얼굴이 또렷하진 않았으나 어깨선과 팔꿈치, 각도가 익숙했다. 지우는 거울을 살짝 돌려 초점을 바꾸었다. 형체는 사라졌다가 다시 한 칸 앞으로 가까워졌다. 그때 녹음기의 등불이 한 번 깜빡였다. 파일명이 자동으로 갱신되며 타임마커가 찍혔다. 그 순간의 소리는 바람도, 신발도, 책상도 아닌 고른 호흡이었다. 들리니? 목소리는 아니었다. 말의 형태를 빌린 숨이었다. 들숨의 자음의 그림자가 날숨의 몸의 기운이 얹혔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숨을 멈추었다.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면 들릴 만큼의 정적이 교실을 채웠다. 정적의 중심에서 다른 숨이 서성였다. 들썩거리는 자리, 한 번의 길고 얕은 들숨, 그리고
노트 위로 한 점의 습기가 떨어졌다. 노트 종이는 순식간에 들깨잎 향으로 젖었. 지우는 노트를 덮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창밖 운동장 스피커에서 종소리 비슷한 잡음이 났다. 그 소리 사이로 아주 낮은 속삭임이 끼어들었다. 내일 파도가 가장 높은 밤에 와. 숨을 쉬지 마. 그때는 정말로 들릴 거야.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아 복도를 걸어 내려가며 녹음을 정지시키려다 마지막으로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방금 전에 들었던 속삭임이 파일 속에서 조금 다른 위치에 찍혀 있었다. 눈앞에서 들은 말이 아니라 더 먼 곳에서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오던 문장처럼. 집에 돌아온 뒤 지은은 노트를 책상 서랍에 넣고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실내를 한 바퀴 돌았다. 바람이 나가는 길목마다 향이 옅어졌다가 다시 모였다. 그녀는 느렸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자신이 내는 숨과 겹쳐지는 다른 숨을 들었다. 그 다른 숨이 말했다. 말하려는 듯 모양을 만들었다. 숨을 쉬지 마. 아직 내 숨이 들리고 있어. 이것이 기록의 첫날이었다. 그리고 30일 동안 그녀는 더 높은 파도와 더 얇은 호흡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 기상청에서 말하길 오늘 밤은 만조가 깊게 차오르는 날이라 했다. 뉴스에서는 바닷가 산책로 일부가 통제될 수 있다고 떠들었지만 해운대 고등학교 본관은 그런 말과 상관없이 평소처럼 잠겼다. 그러나 잠겼다라는 건 낯사람들의 언어였다. 밤이 되면 학교는 늘 조금씩 열려 있었다. 지은은 교복 위에 얇은 바람막이를 걸치고 다시 학교로 갔다. 시간은 밤 10시를 막 넘긴 무렵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피부로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다. 낮엔 소금 냄새였다면 지금은 쇠비린내와 젖은 흙 냄새가 동시에 들러붙어 있었다. 파도가 학교 담장 및 땅속 어디까지 스며든 것만 같은 느낌. 정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하지만 정문 옆 작은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끼익하고 문을 살짝 미는 순간 찬 공기가 몸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 공기엔 익숙한 향이 실려 있었다. 씁쓸하게 남는 잎사귀의 향, 들깨씨. 그것은 마치 여기야 하고 손짓하는 것처럼 선명했다. 운동장은 조용했다. 조명이 꺼진 잔디 위엔 하얗고 낮은 안개가 얇게 깔려 있었다. 안개는 무릎 높이보다 올라오지 않았고 발목 정도에서만 천천히 흘렀다. 지은은 안개를 밟지 않으려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어 본관 쪽으로 향했다. 그 조심스러운 발걸음사이마다 귓속에서 자신이 내는 호흡이 커졌다. 멀어졌다. 반복했다. 아니었다. 들어보면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호흡이 아니었다. 자신의 호흡과 같은 리듬으로 아주 약하게 한 박자 늦게 따라부는 다른 누군가의 들숨과 날숨이었다. 숨 쉬지 마. 아직 내 숨이 들리고 있어. 그 문장을 떠올리는 순간 등골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겁보다는 약속을 지키러 온 사람 특유의 긴장에 가까웠다. 오늘은 듣기만 하면 된다고 그 존재는 말했었다. 내일 파도가 가장 높은 밤에 와. 본관 앞 자동문은 꺼져 있었지만 완전히 닫히진 않았다. 유리문 가장자리엔 물방울 같은 게 맺혀 있었다. 비도 안 오는데 왜 물방울일까 생각하던 지은은 문득 그게 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미세한 기름막처럼 반짝였고 코를 가까이 대자 바로 알 수 있었다. 들깨잎 향이었다. 마치 잎을 으깨서 바른 것처럼 문틈에
얇게 발라져 있었다. 지은은 손바닥으로 유리문을 밀었다. 안은 예상보다 따뜻했다. 복도에 켜진 건 아무 불도 없었지만 창문에서 흘러든 바다의 색이 벽지를 푸르게 물들이고 있었다. 낮에는 평범한 아이보리 빛의 벽이, 밤엔 옅은 청록빛으로 번졌다. 차갑다기보다 축축한 빛. 4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계단창마다 조용히 멈춰섰다. 귀를 기울이면 아래층 어딘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 똑. 이 학교 복도엔 수도관이 없었다. 애초에 그 층에선 물이 새어나올 곳이 없었다. 그 물 떨어지는 소리는 물이 아니었다. 누군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아주 얇은 막을 통해 공기가 스치며 내는 소리였. 얇고 물처럼 천천히. 4층에 도착하자 공기가 달라졌다. 아래층은 눅진했다면 4층은 비어 있었다. 비어 있다는 건 냄새가 비어 있다는 뜻이었다. 칠판 가루도, 청소 세제 냄새도, 아이들의 체온도 없었다. 오직 단일한 향만 있었다. 들깨씨. 하지만 이번엔 조금 탔다. 향이 눌리고 눌리다가 한번 데친 듯한 누런 기운이 살짝 밴 들깨심 냄새였다. 그 냄새가 강하게 물려오는 쪽 바로 4층 선반이었다. 문은 닫혀 있었다. 그러나 안쪽에서 문고리를 아주 천천히 누르는 기척이 들렸다. 딸깍 딸깍. 리듬이 아니라 맥박처럼 일정한 간격 없이 미세하게 반복돼. 지은은 녹음 앱을 켠 채 문에 손바닥을 댔다. 나왔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어제 얘기했잖아. 오늘 오라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 안쪽에서 숨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가까웠다. 문 바로 너머였다. 그 숨은 사람의 것과 비슷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우리가 들이마실 땐 가슴이 먼저 부풀고 그 다음 목구멍을 지나 공기가 들어오지 않나. 그런데 이 숨은 반대였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먼저 공기가 스치고 그 다음에 바깥 공기를 천천히 끌어들였다. 안에서 바깥으로 먼저 바람이 스며나온 뒤 다시 안으로 잠기는 시기였다. 지은은 문을 밀었다. 교실 안은 완전히 어두웠다. 운동장 쪽 조명도 닿지 않았다. 창문은 분명 열려있지 않은데 커튼이 살짝 부풀었다 가라앉는 게 보였다. 누가 아주 약하게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그 호흡은 교실 중앙이 아니라 맨 뒤 창가 쪽에서 나왔다. 누구 자리였더라? 지은은 낮의 자리 배치를 떠올렸다. 창가 맨 끝 세 번째 줄. 이름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다. 지은은 핸드폰 플래시를 켰다. 그 빛은 곧바로 벽에 반사되어 하얀 점박이를 만들고 책상 모서리를 하나씩 드러내며 뒤로 밀려갔다. 그 순간 들렸다. 아주 낮은, 그러나 분명한 속삭임. 숨 쉬면 안 돼? 지은은 반사적으로 숨을 멈췄다. 목이 저릿해졌다. 몇 초 버티지 못해 약게 들이쉬려는 찰나 뒤쪽에서 누군가의 숨이 먼저 들이마셔 주었다. 말하자면 이랬다. 지은이 숨을 멈춘다. 지은의 폐가 본능적으로 공기를 찾는다. 그 순간 교실 뒤편 어둠이 대신 공기를 먼저 들이마신다. 마치 지금 숨 필요한 건 너지? 그럼 먼저 내가 마실게 라는 식으로. 지은은 그걸 이해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편안해졌다. 목의 압박이 조금 풀렸다. 너 누구야? 말이 나왔다. 속삭임조차 아니었다. 그냥 의식 아래에서 흘러나온 질문이었다. 대답은 조금 느렸다. 마치 입 모양보다 숨의 리듬을 먼저 맞추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 대답은 이름이나 설명이 아니었다. 그건 하나의 부탁이었다. 내 숨이라 섞이지 않게 해줘. 지은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플래시를 아래로 내리고 교실 뒤편 창가를 향해 귀만 기울였다. 그곳에서 바람 가르는 소리가 났다. 사람의 몸이 움직일 때 나는 마찰음이 아니었다. 잎사귀가 서로 문지르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조금은 눅눅하고 조금은 질긴 젖은 천을 천천히 짜는 소리였다. 그 다음에야 아주 천천히 어떤 형체가 빛에 걸렸다. 정확히 말하면 형체라고 하기에도 애매했다. 그건 몸 자체가 아니라 둘러싸인 공기였다. 빛을 막는 실체가 있다기보다 빛이 그 주위를 돌아 나오며 윤곽을 만들어주는 느낌. 그 윤곽은 앉아 있었다. 창가 맨 끝 세 번째 줄. 고개는 약간 숙여 있고 어깨는 젖은 셔츠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지우는 그 실루엣에게서 기묘하게 익숙한 뉘앙스를 느꼈다. 학교에서 본 적 있는 어깨선, 체육복에 젖은 머리카락이 떡져서 목 뒤에 붙던 모양, 그리고 아침 조회 시간마다 담임이 불렀을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던 그 이름 없는 빈자리. 너 원래 있던 애야? 지은이 물었.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 침묵 자체가 어쩌면 대답 같았다. 그 침묵 사이 들깨씨 향이 강해졌다. 이번엔 날 것의 풀냄새가 아니었다. 약통을 오래 열어둔 뒤 나는 듯한 씁쓸하게 작은 냄새였다. 지은은 그 냄새를 들이마시는 순간 이상한 장면을 떠올렸다. 눈으로 본 것은 아닌데 코 뒤쪽 어딘가에서 장면이 세워졌다. 낮은 밭도 물이 고인 골, 거기에 줄지어 심어진 입 넓고 결고운 들깨잎들, 그리고 그 밭 위로 살짝 흘러드는 바닷물, 학교 아래쪽 운동장과 본관 사이 우리가 맨날 지나가던 그 흙길 중 원래 여기는 밭이었구나. 지은은 그 장면이 꺼지기 전에 입을 열었. 알겠어. 네, 숨이랑 내 숨 섞이지 않게 할게. 그러자 어둠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인 것처럼 움직였다. 정말로 꾸벅 고개를 숙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약속의 표시라는 듯 교실 뒷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바닥에 뭔가 가볍게 떨어지는 소리. 지은이 플래시를 돌려 비췄을 때 거기엔 투명한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지 안에는 들깨잎 몇 장이 얌전히 접혀 있었다. 잎맥은 아직도 살아있는 듯 짙은 보라색을 띠고 있었다. 그 잎들 사이에 뭔가가 얇게 끼워져 있었다. 하얀 종이 아니었다. 접힌 건 학생증이었다. 이름칸은 극혀 지워져 있었고 반과 번호만 남아 있었다. 2학년 3반 지은의 반이었. 그 순간 플래시가 꺼졌다. 동시에 운동장 어딘가에서 파도가 퍽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어왔다. 학교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걸 알리는 소리처럼. 어둠 속에서 아주 낮고 길게 이어지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숨 쉬지 마. 아직 네 숨이 들리고 있어. 내가 대신 마실게. 지은은 호흡을 길게 끊어냈다. 들숨을 밀었다. 그리고 갑자기 이해했다. 이건 단순히 무섭다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도와달라는 구조 신호였다. 그날 새벽까지 지은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방금 그 아이 이름이 극혀 사라진 아이와의 약속이 끊어질까봐 운동장과 쪽난간의 서면 바다가 보였다. 아니, 보였다기보다 들렸다.
파도가 바닥 어딘가에 직접 부딪히는 소리. 철석이 아니라 무거운 천 던지듯 둔탁하게. 학교의 가장 낮은 부분은 어디일까? 지은은 생각하다가 문득 떠올랐다. 교무실 아래쪽 본관 뒤편으로 내려가면 있는 반지하. 거긴 늘 눅눅하고 냄새가 났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곰팡이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그 좁은 목. 지은은 핸드폰을 최소 밝기로 줄이고 그쪽으로 내려갔다. 밤 공기는 땅 가까이로 내려갈수록 더 짰다. 짠내는 코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입천장, 잇몸 사이에도 눌러붙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 안이 살짝 쓰렸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금속 계단을 밟자 계단이 가볍게 축축한 소리를 냈다.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마다 신발 밑창으로 뭔가가 미끄덩 붙었다. 떨어졌다. 빛을 비춰보자 바닥엔 얇게 펼쳐진 입모양 얼룩이 이어져 있었다. 발자국이 아니라 입자국. 그것도 전부 들깨심. 문제는 그 입자국이 전부 사람 발 크기랑 같은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거였다. 누군가가 걸어 내려간 길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며 지은은 그걸 밟지 않으려 애썼다. 왠지 모르게 그 잎사귀 모양을 밟아버리면 약속을 깨뜨리는 것 같았으니까. 반지하 복도는 낮에도 어둡지만 밤엔 거의 숨결만 남은 통로였다. 벽에는 오래된 게시판과 떨어진 공지 스티커 자국이 남아있었다. 담배 금지, 출입 제한. 그러나 그 모든 문구보다 진하게 남는 건 향이었다. 아까 위층에서 맡은 들깨심 냄새가 여기서는 훨씬 더 눅눅하고 무거웠다. 이건 밭에서 갓 뜯은 잎 냄새가 아니었. 이건 물에 오래 잠겨 있다가 물과 함께 사가가는 냄새였다. 복도 끝 열린 문 하나. 그 방은 원래 예비 책상과 낡은 의자, 폐기 직전에 가구를 쌓아두는 창고처럼 쓰이던 곳이었다. 교사들조차 거의 안 들어가는 자리. 문이 반쯤 열린 그 방 안에서 지은은 작은 빛을 봤다. 불빛은 아니었고 반사광이었다. 무언가 젖은 표면이 아주 천천히 기울어지며 빛을 받아내고 있었다. 지은은 방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숨을 한번 들이마시려는 순간 등이 싸늘해졌다. 아니야, 지금 숨 쉬면 안 돼. 그 경고는 머릿속이 아니라 귀 바로 옆에서 들렸다. 아주 낮고 바로 귓바퀴 안으로 스며드는 속삭임. 지금은 안 돼. 얘는 아직 내 숨 냄새에 익숙하지 않아. 지은은 그대로 숨을 잠갔다. 가슴이 묵직하게 조여들었다. 어둠 속 방 안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바닥을 끌리는 직물, 물에 절여진 천조각이 끌리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작게 끼익 하는 의자 다리 긁히는 소리. 천천히, 아주 천천히 뭔가가 문턱 가까이까지 다가왔다. 지은은 빛을 바닥 쪽으로만 내렸다. 사람의 발이 보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나온 건 발이 아니었다. 바닥에 먼저 닿은 건 물기였다. 물이 조용히 번지듯 문턱을 넘어 나왔다. 그리고 그 물 위로 뭔가가 떠 있었다. 얇은 색 빠진 천조각. 그 천조각은 마치 누군가의 팔꿈치 근처에서 떨어져 나온 숨의 끝처럼 보였다. 거기서 천천히 소리가 나왔다. 춥지 않니? 그건 목소리였다. 이번엔 분명히 목소리였다. 아니, 목소리와 숨 사이의 경계에 있는 소리였다. 마치 물속에서 오래 말하지 않다가 겨우 말문을 트는 사람의 첫 마디처럼. 지은은 숨을 참고 있었지만 고개는 아주 살짝 끄덕일 수 있었. 그랬더니 그 물과 천은 멈춰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지방에 무언가를 내려놓았다. 빛을 더 낮춰 비추자 그건 얇은 노트 한 권이었다. 물에 젖었다. 마른 종이 특유의 말림이 가장자리에서 일렁였다. 표지에는 볼펜으로 눌러 쓴 날짜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6월 12일. 지은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방금 귓가에서 들렸던 속삭임 지금은 안 돼. 그걸 어겼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그냥 그대로 노트 표지만 훑어보았다. 6월 13일 숨 쉬면 올라와. 그 한 줄만 또렷했다. 다른 글씨는 전부 번지고 녹아서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 한 줄만은 이상할 만큼 선명했다. 마치 물에 젖지 않은 듯. 그리고 그 날짜들은 몇 년 전이었다. 지은이 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그 반지하 방은 그때도 이미 잠겨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때였다. 방 안에서 방금 전보다 훨씬 가까운 위치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낮고 깊고 무너지는 듯한 숨. 그 숨은 사람처럼 규칙적으로 들이쉬고 내쉬지 않았다. 들숨이 길게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툭 끊기고 그 다음엔 한참 동안 아무 소리 없다가 아주 짧은 날숨이 뱉어졌다. 마치 물 위로 얼굴을 겨우 내밀었다가 다시 가라앉는 사람처럼. 너도 들켰구나. 그 소리에 지은은 온몸이 얼어. 지금까지 들은 속삭임과 달랐다. 이건 분명히 다른 존재였. 같은 층, 같은 냄새, 같은 물기 속에 있지만 이건 아까 교실의 아이가 아니었다. 아까 아이는 부탁을 했다. 우리 숨 섞이지 않게 해줘. 지금 이 건너편의 숨은 달랐다. 톤이 묘하게 지은을 동료로 취급했다. 이미 너도 이쪽으로 왔다고 말하듯이. 내가 누구한테 들킨 거야? 지은은 소리를 내지 않고 입모양만 움직이며 물었다. 숨은 아직 참은 채였다. 잠시 아무 대답이 없었다. 반지하 복도의 공기가 축축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나중에서야 숨이 다시 흘렀다. 위에 올라오는 것들. 위층 복도, 유리 쪽. 거기는 아직 내숨 냄새를 모르는 애들도 있어. 지은은 그 말을 곱씹었다. 위층 복도, 유리 쪽. 그녀는 떠올렸다. 4층 복도 긴 창,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소금기 묻은 유리. 그 유리에 어제 자기 얼굴 너머로 스쳐갔던 깜빡이지 않던 눈. 입이 만들어낸 그 말. 숨 쉬지 마. 아직 내 숨이 들리고 있어. 지은은 깨달았다. 여긴 서로 다른 것들이 섞여 있었다. 어떤 숨은 자신을 숨기려 했고, 어떤 숨은 자신을 드러내려 했다. 그리고 어떤 숨은 이미 드러나버린 걸 감추지 못해서 대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내일. 지은은 입술만으로 물었다. 내일도 오면 돼. 이번엔 곧바로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노트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응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노트 자체를 살짝 흔들어 보이는 것처럼 종이 끝에서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다. 그 물방울은 바닥 입자국 위에 닿자마자 퍼지지도 않고 그대로 밝혀들었다. 마치 새로운 인맥을 그리듯 지은은 더 견딜 수 없었다. 숨이 너무 오래 막혀 있었다. 목이 타들어갔다. 그 순간 귀 바로 옆에서 다시 들렸다. 익숙한 숨. 조금 전 복도에서 그녀 대신 공기를 들이마셔주던 그 리듬. 지금은 숨 쉬어도 돼. 허락처럼 부드럽게. 지은은 그 허락과 동시에 들이마셨. 숨이 폐에 닿자 짠내와 썩은
흙내와 들깨시, 특유의 씁쓸한 향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심장이 아플 만큼 강하게, 그리고 그 첫 들숨과 함께 아주 분명한 걸 느꼈다. 여기엔 두 무리가 있다. 하나는 숨을 나눠주는 쪽,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숨을 빼앗는 쪽. 이제 어느 쪽이 어느 것인지 구별하는 게 지은에게 남겨진 일이라고. 지은은 결국 새벽 3시 가까이 되어서야 본관 4층 복도로 다시 올라왔다. 어두움에 눈이 익으니 복도는 정말로 푸르다는 표현이 어울렸다. 형광등도 꺼져 있고 달빛도 직접 닿지 않지만 벽과 바닥 전체가 어둡게 젖은 유리처럼 은은히 빛난다. 그리고 그 복도는 조용하지 않았다. 멀리서부터 들려 쓱쓱 어떤 표면이 유리 위를 지나가는 마처럼. 사람 손바닥이 창문을 훑을 때 나는 둔탁한 소리가 아니라 더 얇고 더 일정한 소리, 마치 젖은 천 끝을 길게 끌면서 닦는 듯한. 지은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복도의 오른쪽 끝 바다를 바라보는 긴 유리창 쪽에서 시작해 아주 천천히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유리창 전체를 따라가며 한 칸 한 칸 닫고 내려오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지은의 핸드폰 화면에 녹음 앱이 자동으로 켜졌다. 손을 댄 적이 없었다. 화면에는 단순한 파형이 떠올랐다. 파형은 처음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리듬이 생겼다. 사람이 말을 꺼내고 싶을 때 숨을 모으는 그 전초. 공기를 조금 들이마셨다가 내뱉기 전에 다시 삼키는 그 짧은 미세한 떨림. 지은은 화면을 보면서도 동시에 복도 끝을 응시했다. 그때 봤다. 유리창 표면에 김이 서리듯 얼굴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너무 빨라서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유리에 맺히는 건 입김이 아니었다. 그건 이름이었다. 누군가의 이름이 안쪽에서부터 꾹 눌러 적히듯이 나타났다가 흐려지고 또 다른 이름으로 덮였다. 글씨체는 전부 조금씩 달랐다. 급하게 긁은 듯한 것도 있었고 단정한 것도 있었다. 마지막 획을 다 적지 못하고 끊긴 것도 있었다.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들을 따라 읽으려 했다. 그러나 읽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었다. 획이 무너졌고 글자가 번졌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지막 글자들이 전부 빠져 있었다. 이름의 끝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 불리다가 마저 불리지 못한 사람들. 그때 화영이 확 튀었다. 들려? 단어가 녹음되었다. 귀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는데 파형 위엔 분명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가 이어졌다. 각각은 조금씩 다른 순결, 다른 길이의 들숨과 날숨 위에 얹혀 있었다.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 네, 숨 냄새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 대신 내 숨은 내려와. 지은의 손끝이 떨렸. 안 돼. 그녀는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내 숨은 내려보낼 수 없어. 아직은. 복도 끝 어둠은 그대로였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고 아무도 물러가지 않았다. 대신 유리 위 이름들이 한 번에 흐려졌다. 마치 누군가가 손바닥으로 확 문질러 지운 듯. 대신 다른 것이 남았다. 유리창 중간, 가장 바다에 가까운 쪽. 거기에 차가운 수분이 모이더니 하나의 문장이 또렷하게 그려졌다. 그 문장은 분필 글씨도 아니고 김서림도 아니고 손가락 자국도 아니었다. 그건 마치 누군가의 호흡이 직접 글자를 조각해낸 것처럼 얇고 고르게 파여 있었다.
숨을 쉬지마. 아직 내 숨이 들리고 있어. 그 문장은 조금씩 길어졌다. 아주 천천히 뒤에 다른 말이 덧붙었다. 누구한테까지 들리는지 나도 이제는 잘 모르겠어. 지은은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오해를 깨달아. 그 말은 위협이 아니었다. 그 말은 경고였다. 조용히 네 숨이 들리고 있어 라는 건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네 숨 냄새를 쫓아올 거야. 그러니까 멈춰 라는 뜻이었다. 누군가가 자기 숨 대신 지은의 숨을 대신 들여 마셔주던 이유. 누군가가 우리 숨 섞이지 않게 해줘 라고 부탁했던 이유. 누군가가 반지하에서 지금은 숨 쉬지 말라고 귓가에 말해준 이유. 이 복도엔 이미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건 이름을 잃은 애들조차도 무서워하는 무언가였다. 지은은 핸드폰을 귀에 바짝 가져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속삭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참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다. 파영도 잠잠했다. 복도는 다시 바다, 냄새와 금속 냄새, 그리고 아주 옅은 들깨잎 향으로 채워졌다. 거의 포기하고 핸드폰을 내리려는 순간 화면이 다시 떨렸다. 내일 너 혼자 오지만 내 숨 냄새를 같이 들려줄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 그러면 우리는 올라갈 수 있어. 지은은 숨을 멈췄다. 그건 위험하잖아. 하영이 다시 올라간. 위험한 건 너희 쪽이야. 우리는 이미 아래에 있으니까. 그 대답을 읽는 순간 지은은 아주 조용히 이해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계속 위로 올라오려 했고 뭔가가 그걸 막아왔다. 그 뭔가는 아마 아직 유리 위 이름조차 남길 수 없는 것. 숨소리조차 일정하지 않아 파형으로도 잡히지 않는 것. 그리고 내일 만약 다른 숨을 데려오면 그 막혀있던 경계가 실제로 열릴 수도 있다. 지은은 복도 끝 유리창에 천천히 이마를 기대었다. 차가운 유리가 이마에 닿았다. 그 순간 아주 약한 호흡이 유리 너머에서 그대로 전해져 왔다. 거의 피부 감각으로 느껴질 만큼 가까이. 그 호흡은 떨렸다. 오래 참고 있던 울음처럼. 알았어? 지은은 속삭였다. 나 누구 데려올 수 있을지 생각해볼게. 유리 위 문장 끝이 마지막으로 떨렸다. 그리고 서서히 사라졌다. 복도 전체가 파도 빠지는 소리처럼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 지은은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내려가려다 다시 멈췄다. 핸드폰 화면은 아직 켜져 있었다. 파형은 멈춘 듯 고요했다. 하지만 재생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아주 희미하게 텍스트 변환창에 한 줄이 더 떠올랐다. 너 이름 뭐야? 지은은 말하지 않았다. 말해선 안 될 것 같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었다. 최대한 조용하게, 최대한 얇게. 그 얇은 숨과 겹치는 어딘가에서 마지막 속삭임이 떨렸다. 지은아, 자신의 이름이 유리 너머에서 불렸. 그건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학교의 전원이 다시 들어온 날 하늘은 흐렸다. 바람이 세게 불지도 않았지만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4층 복도의 형광등이 다시 켜지는 순간 지은은 손끝이 식는 느낌을 받았다. 그 빛은 몇 주 전과는 달랐다.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기를 더 차갑게 보이게 했다. 그녀는 녹음기를 목에 걸고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가 타일 위에서 탁탁하고 돌아왔다. 복도 끝 창문 쪽엔 여전히 보랏빛 얼룩이 남아있었다.
누군가 닦아낸 흔적 같았지만 형체는 지워지지 않았다. 지은은 핸드폰 화면을 켜고 기록을 남겼다. 4층 복도, 불빛 돌아옴. 냄새는 아직 남아있음. 창문을 닫던 순간처럼 바깥에서 미세한 숨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유리 너머였다. 파도와 함께 들려오는 소리. 바다의 숨 같았지만 그 안엔 확실히 사람의 리듬이 있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대보았다. 차갑지 않았다. 손바닥 너머로 마치 누군가 같은 위치에서 안쪽 유리를 만지는 듯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그 순간 불빛이 한번 꺼졌다가 켜졌. 형광등이 켜지는 타이밍에 맞춰 지은은 한 줄의 문장을 또렷이 들었다. 파도가 가장 높은 날 창을 열어. 그날 밤 해운대의 파도는 유난히 높았다. 지은은 창문 앞에 서서 녹음기를 켰다. 시계는 밤 11시 57분.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자정이 만조 시각이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는 둘이었다. 하나는 지은, 하나는 유리 안쪽에 어두운 형체.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들깨잎 향이 실려왔다. 씁쓸하고 어딘가 익숙했다. 그 냄새 속엔 오래된 먼지와 젖은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숨을 쉬지만 그 소리가 또 들렸다. 지은은 한 박자 늦게 숨을 멈췄.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유리창이 밀리자마자 공기가 뒤집혔다.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고 동시에 바다의 냄새가 복도를 덮었다. 지은은 녹음기를 들었다. 파일명이 자동으로 새로 생성됐다. Rec 921 화면 위로 파형이 떨렸다. 바람이 아닌 누군가의 규칙적인 호흡 파형. 그녀는 창문 바깥을 내려다보았다. 어둠 아래 운동장 끝쪽 배수구 근처에서 빛이 깜박였다. 마치 물속에서 무언가가 반사된 듯한 짧고 얇은 빛. 지우는 중얼거렸다. 거기 있죠. 그 순간 창밖의 바람이 숨을 내쉬는 소리를 냈다. 마치 대답처럼. 자정이 되자 바다가 학교 담벼락을 스쳤다. 운동장 및 배수로가 잠기면서 물이 교실 아래로 스며들었다. 지은은 창가에 매달린 상태로 녹음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녹음기의 불빛은 깜빡이며 파도에 반사돼. 들려요? 그녀가 속삭였다. 바람이 멎었다. 대신 아래쪽에서 아주 느리고 길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숨은 누군가 오랫동안 물 아래에 있다가 처음으로 공기를 맛보는 사람의 숨 같았다. 그 순간 지은의 발 아래 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학교 전체가 마치 숨을 맞춰 들이쉬는 것처럼. 창문 밖의 어둠 속에서 거품이 올라왔다. 거품은 천천히 모양을 바꿨다. 사람의 머리, 어깨, 팔, 그리고 흑빛 피부. 그것은 고개를 들었다. 입이 열렸다. 입안에서 잎 하나가 떠올랐다. 들깨씨. 바다색에 젖은 썩지도 않으니 그 잎이 물결 위에서 흔들리며 말했다. 숨을 쉬지 마. 아직 내 숨이 들리고 있어. 지은은 울음을 삼켰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 천천히 숨을 멈췄다. 복도 끝에서 형광등이 깜박였다. 빛은 다시 들어왔고 바람은 멎었다. 오직 파도만이 그녀의 마지막 숨을 미러바다로 데려갔다. 비가 내린 다음 날 2학년 윤호는 교무실 복도에서 USB 하나를 주었다. 학교 로고가 찍힌 검은색 메모리. 테이프가 반쯤 뜯겨 있었고 옆면에 지은이라는 이름이 볼펜으로 적혀 있었다. 윤호는 무심코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오후 컴퓨터실에서
과제 제출용 영상을 편집하다가 문득 그 USB가 떠올랐다. 꽂는 순간 낡은 폴더 하나가 열렸다. Record G4F. 폴더 안에는 날짜별 음성 파일들이 있었다. 가장 마지막 파일 이름이 눈에 띄었다. Rec 921-1. Wave. 윤호는 이어폰을 꽂았다. 처음 10초 동안은 바람 소리였다. 그리고 12초째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니? 그건 지은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사라진 날 학교에선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파일 속에서 그녀는 마치 지금도 숨을 쉬고 있었다. 윤호는 손을 떨며 재생 시간을 되감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같았다. 하지만 그 뒤에 다른 숨소리가 붙어 있어. 지은의 호흡보다 더 깊고 더 낮은 소리. 물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거품이 터지는 리듬이었다. 윤호야. 그때 헤드폰 왼쪽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이어폰을 벗었지만 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컴퓨터 화면은 멈춰 있었고 파일 재생 막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어폰 줄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그 진동은 마치 누군가 다른 쪽 끝에서 숨을 들이쉬는 것 같은 패턴이었다. 윤호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이어폰을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안쪽엔 여전히 쉬익하는 숨소리의 잔연이 남아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귓속이 아니라 가슴 안쪽에서 나는 듯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꿨다. 학교 복도를 걸었고 4층 끝 창문 앞에 지은이 서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지 않았다. 대신 손끝으로 유리창을 더듬고 있었다. 유리 반대편에는 물이 찼다. 창 너머 바닷속으로 들깨잎 한 장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 잎은 바다빛을 머금은 채로 흔들렸다. 숨을 쉬지 마. 아직 내 숨이 들리고 있어. 윤호는 잠에서 깼다. 방 안이 축축했다. 책상 위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USB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다음 날 학교에 간 윤호는 4층 복도로 올라갔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숨의 길은 바다로 이어진다. 그 글씨는 손가락으로 눌러 쓴 듯 잉크 대신 보랏빛 얼룩으로 남아 있었다. 윤호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USB 속 파일을 열어보면 재생 시간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재생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랐다. 첫날엔 들린이로 시작했다. 둘째 날엔 윤호야 거기 있지? 셋째 날엔 아무 말도 없었다. 대신 두 개의 숨소리가 동시에 흘렀다. 윤호는 교실 창가에 앉아 녹음을 다시 들었다. 숨소리 사이에서 아주 낮은 진동이 울렸. 이어폰이 아닌 책상 아래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책상 밑엔 어제까지 없던 작은 웅덩이가 생겨 있었다. 물이 아니라 더 짙은 무언가. 그 안에서 거품이 일었다. 거품 속에서 누군가의 입이 열렸다. 물과 섞인 목소리가 천천히 올라왔다. 숨을 쉬지 마. 아직 내 숨이 여기에 있어. 윤호는 숨을 멈췄다. 그 순간 바닥의 웅덩이가 흔들리며 작은 손 하나가 올라왔다. 손끝엔 들깨잎이 붙어 있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그 잎은 살짝 흔들렸다. 윤호는 조용히 속삭였다. 지은아. 웅덩이의 표면이 파문처럼 반응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글자가 떠올랐다. 들렸어. 윤호는 다시 그 USB를 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USB는 가만히 있어주지 않았다. 새벽 3시 책상 위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불은 꺼져 있었는데 컴퓨터 화면이 혼자 켜졌다. 바탕
상화면엔 아무것도 없었고 한 줄의 재생창만 떠 있었다. 레스 921 1.WA 재생 중. 윤호는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파일은 이미 중간 구간을 재생하고 있었다. 익숙한 쉼, 익숙한 마찰, 익숙한 물, 냄새, 지은의 호흡이었다. 그 다음 낮고 젖은 숨이 이어졌다. 물속에서 오래 머물렀던 사람의 배처럼 거품이 터지는 소리 뒤에 조용한 한 문장이 따라왔다. 숨,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윤호는 이 문장을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을 안심시키는 건지 아니면 지금만 괜찮다는 건지. 그는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지은아, 나 들려? 잠시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한동안은 파도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러다 아주 가늘게 마치 입을 물 위로 겨우 내놓고 말하는 사람처럼 말이 이어졌다. 윤호야. 들려. 윤호의 온몸이 굳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 즉시 녹음기 너머에서 급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찢기듯 흘렀다. 아니야. 숨 그렇게 쉬면 안 돼. 들렸어. 너무 컬. 창문이 덜컥 울렸다. 책상엔 물방울이 맺혔다. 차가운 공기가 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윤호는 본능적으로 입을 막았다. 숨을 억눌렀. 그때 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변했다. 불안했던 떨림이 가라앉고 마치 이마를 짚어주는 것처럼 낮고 느린 목소리. 그래, 그렇게 조용하게 들깨심 냄새 나지? 윤호는 고개를 들었다. 방 안에는 바닷물 냄새만 있는 게 아니었다. 씁쓸하고 초록빛이 도는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금방 으깨질 것 같은 향. 그는 한 단어로 대답했다. 파일 쪽에서 아주 작은 안심한 듯한 숨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 숨은 오래된 라디오 마냥 사라졌다. 컴퓨터 화면은 곧 꺼졌다. USB의 불빛도 동시에 꺼졌다. 윤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방 안 공기가 더 이상 자기 공기가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와 함께 나눠 가진 공기라는 걸. 그 애가 아직 이쪽에서 숨을 참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윤호는 학교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냥 컨디션 안 좋다고만 생각했다. 실제로 윤호는 말을 아꼈다. 말을 하면 내쉰 숨이 어딘가로 새어나갈 것 같았다. 누군가 그걸 들을 것 같았다. 점심시간 반은 시끄러웠다. 급식 냄새, 젖은 체육복 냄새, 바닥 클리너 냄새가 섞였다. 윤호는 창가 맨 끝자리로 가서 앉았다. 거긴 지은이 앉던 자리였다. 그 책상은 치워지지 않았다. 출석부엔 결석으로 남아있었다. 가끔 선생은 지운다 말했지만 아직 남아있었다. 빈자리, 빈 이름. 그러나 의자는 늘 약간 뒤로 밀려 있었다. 누가 앉았다가 급히 일어난 것처럼. 윤호는 조용히 손바닥을 올려놓았다. 책상 표면은 아직 약간 축축했다. 그 순간 옅은 향이 올라왔다. 자극적이지 않고 길지 않고 금방 사라질 것 같은 냄새. 갓 뜯은 들깨잎을 손에 살짝 비벼놓은 뒤 물 한 방울 떨어뜨린 냄새. 윤호는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어? 대답은 곧바로 오지 않았다. 먼저 온 것은 리듬이었다. 가슴 안쪽을 두드리는 익숙해져버린 그 리듬. 들이쉬고 버티고 조금만 내뱉고 다시 눌러. 마치 숨을 나누는 법을 강제로 가르치는 것처럼 그 리듬은 윤호의 갈비뼈를 따라 내려갔다. 그리고 조용히 귀 속에 닿았다. 교실에선 크게 숨 쉬지 마. 여긴 얇아. 윤호는 속삭였다. 얇아. 한 박자 쉬고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웠. 책상.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처럼 낮게. 바닥이랑 물 사이가 아주 얇아졌어. 윤호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책상 아래는 어둡고 비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어둠은 비어 있지 않았다. 검은 물결이 얇게 깔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아주 얕게 누워 있는 등의 윤곽처럼. 윤호는 이해했다. 너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조용히, 아주 미세하게 표면이 흔들려. 그 떨림은 고개 끄덕임과 정말 비슷해. 인간의 대답처럼 부드럽고 확실했다. 그 순간 복도 쪽에서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멀쩡하게 밝았지만 물결 표면은 그 웃음에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은, 더 깊은 쪽의 울림이 한 번 올라왔다. 윤호는 그 울림이 우리 둘만 듣는 층이라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그 층이 점점 얇아진다는 것도. 학교가 끝나갈 무렵 교실 바닥은 조금 더 기울어져 있었다. 아닌 척 살아가는 애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윤호는 알았다. 책가방이 혼자서 서서히 미끄러졌다. 창 쪽으로, 바다 쪽으로. 해운대에서 불어오는 저녁바람은 아직 교실 안까지 닿지 못했다. 그런데도 교실 안 공기는 이미 짭짠 냄새 위에 들깨씨 향이 얇게 깔려 있었다. 윤호는 마지막 아이들이 나가는 걸 기다렸다. 문이 닫히고 복도불이 한 줄씩 꺼졌다. 교실은 어둡지 않았다. 대신 물끄러만 색이었다. 마치 물속에서 보는 형광등처럼 하얗지 않고 흐렸다. 윤호는 속삭였다. 지은아, 지금은 괜찮아? 잠시 아주 조용했다. 그 다음 그의 발치에서부터 공기가 밀려 올라왔. 자연스러운 바람이 아니었. 누군가 아래에서 목까지 겨우 올라와 숨을 밀어 올리는 식의 공기. 대답은 정말 짧았다. 하지만 살아있어. 윤호는 몸이 떨렸다. 그 떨림은 무섭다는 떨림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걸 만났을 때 사람이 멈출 수 없이 오는 떨림이었다. 윤호는 바닥 가까이 몸을 숙여 책상 다리 사이에 그 얇은 물결 위로 얼굴을 더 가까이 가져가. 그러자 아주 천천히 물 표면이 올라왔다. 형체를 잡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처럼. 턱살, 입술, 볼, 젖은 머리카락. 지은이었다. 그러나 완전히 아니었다. 물에 오래 있었던 얼굴은 늘 미세하게 흔들렸다. 경계가 계속 바뀌었다. 탈결의 색은 흑빛이라기보다 젖은 시멘트색 같았다. 윤호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말했다. 너 아프지 않아? 물결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턱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물이 입안에서 흔들렸다. 입술 사이로 입 하나가 떠올랐다. 익숙한 초록. 지은의 목소리가 물과 함께 새어나왔다. 이전보다 더 얕고 더 길게 끊겼다. 마치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숨을 잃는 것처럼. 윤호야, 이제 너도 숨 줄여야 돼. 윤호의 심장이 세게 박았다. 왜? 잠시 아무 소리 없었다. 그러다 들깨잎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그 잎이 말 대신 흔들리며 전하는 리듬. 위에서 들키지 않게. 여기로 내려올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따라왔. 아주 조용하게 울음처럼 떨리는 속삭임으로. 위에서 숨 크게 쉬면 우리 쪽 문이 완전히 열려. 윤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숨을 참았. 그 본능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지은을 지키려는 쪽이었. 교실은 더 기울었. 창틀 아래에서 물소리가 아주 낮게 들렸다. 마치 학교 전체가 바다 쪽으로 천천히 넘어가며 조만간 완전히 닿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윤호는 속삭였다. 알겠어. 그럼 나도 줄게. 그 말에 물결은 한 번 부드럽게 떨렸다. 그 떨림은
고마움 같았다. 그리고 안심 같았다. 그리고 너무 늦지 않았다는 신호 같아. 교실불이 완전히 꺼졌다. 그러나 어둡지 않았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빛이 있었다. 바다 반사광 같은 얇은 파랑빛. 윤호는 늦게 깨달았다. 지은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녀는 물 아래쪽 교실에 있었다. 그리고 그 교실은 지금 이 교실과 거의 겹쳐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에 숨을 세었다. 하루 3번 정확히 10초 들이마시고 10초 내쉬는 연습. 이제는 익숙했다. 그녀의 리듬을 따라해야 그쪽이 조용해졌으니까. 그날 아침 복도 끝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 밤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창문 사이로 들깨잎 향이 새어나왔다. 진한 향이 아니라 오래된 이불에 밴 듯한 냄새였다. 그 냄새를 맡으면 그녀가 가까워진다. 윤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귀가 아니라 가슴에서 들린다. 뼈 사이로 갈비 아래로 스며드는 소리. 예전보다 조금 낮아졌다. 물속에서 말하는 사람의 톤처럼 단어 사이가 미끄러졌다. 나는 대답했다. 들려. 오늘은 괜찮아? 잠시 정적. 그 다음엔 아주 짧은 숨소리. 그 숨이 내 숨과 겹치는 순간 벽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교실 문이 열렸. 윤호야. 할인이었. 그녀는 나와 같은 반 창가 2번째 줄에 앉던 애였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너 여기 있었어? 선생님이 찾던데. 그냥 좀... 근데 냄새 난다. 뭐야? 향수 바꿨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인이 코끝을 찡그렸. 들깨잎 냄새 같다. 특이하다. 그녀가 웃으며 창문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유리창이 스스로 닫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거워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속삭였다. 할인, 나가. 왜? 지금은 안 돼. 내 목소리는 떨렸다. 할인이 멈칫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 속에 무언가의 반사광이 있었다. 그 빛은 내 뒤에서 왔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낮아졌다. 윤호야, 네 뒤에 물. 그때 내 등 뒤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한 방울, 2방울, 그리고 냄새가 짙어졌다. 들깨잎과 바닷물, 그리고 썩은 철. 냄새가 뒤섞인 향. 할인이 문을 잡았다. 나중에 얘기해. 그녀가 나가자마자 공기가 다시 가벼워졌다. 나는 혼잣말했다. 지은아, 지금 나왔지? 하지만 너 너무 깊이 와 있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가 내 뒤에서 울렸. 물과 공기 사이 어딘가에서. 나는 돌아보지 못했다. 나는 점점 자주 벽을 만졌다. 벽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것 같았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차갑지 않고 부드럽고 살결 같은 감촉이 있었다. 지은의 목소리는 하루에 한 번만 들렸다. 늘 저녁, 불 꺼진 교실. 오늘은 그녀의 말이 이상하게 느리게 들렸다. 윤호야, 이제 위가랑 아래랑 거의 붙었어. 나는 물었다. 붙으면 어떻게 돼? 위가 숨 쉴 수 없게 돼. 그녀의 말 뒤로 슥 하고 물소리가 흘렀다. 나는 창틀에 손을 얹었다. 손바닥 밑에서 물결이 2번 흔들렸다. 첫 번째는 익숙한 리듬이었다. 2번째는 아니었다. 더 거칠고 더 빠른 진동. 나는 속삭였. 지은아, 그거 너 아니지? 다른 애야. 바다 쪽에서 먼저 올라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얇아졌다. 지금 말하면 들려버려. 숨 참아.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순간 창문 틈 사이로 머리카락 몇 올이 올라왔다. 젖어 있었고 색이 짙었다. 그 머리카락 사이에서 뭔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은 아니었다. 눈이 없는데도 본다는 느낌이었다. 윤호야,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 내 그림자가 벽에 두 겹이었다. 오늘은 이상하게 일찍부터 어두웠. 카린이 내 자리 옆에 앉았다. 그녀는 별말 없이 도시락을 펴더니 조용히 말했. 오늘도 그 냄새나. 무슨 냄새? 들깨심. 근데 이상해. 따뜻하지 않아.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밥을 먹다 고개를 돌렸다. 윤호야, 어제 네 목에 뭔가 있었어. 아, 뭐? 손자국 같은 거 물든 것처럼 보였어. 나는 손을 들어 만져봤다. 차가웠다. 그때 창문 쪽에서 물소리가 났다. 카린이 눈을 크게 떴다. 들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 소리 속에서 내 이름이 불렸. 윤호야. 카린이 자리에서 일어났. 누가 불렀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 대신 창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창문 유리에 내 얼굴과 다른 얼굴이 겹쳐 있었다. 물에 잠긴 얼굴, 지은이었다. 그러나 그 표정은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 입술이 열렸고 목소리가 터져나왔. 수, 내 거 돌려줘. 카린이 비명을 삼켰다. 윤호야, 너 냄새가. 그녀는 말을 멈췄다. 너한테서 들깨심 냄새가 너무 세. 나는 숨을 쉬지 않았다. 그 순간 유리 안쪽에 지은이 미소를 지었. 물이 흔들리며 내 쪽으로 스며들었. 이제 같이 숨 쉬자.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러자 유리 안쪽에서 손이 올라왔. 그 손끝에 입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카린이 내 팔을 잡았다. 나가자 지금. 하지만 이미 바닥에서 물방울이 솟고 있었다. 내 발목이 젖었. 그 냄새, 내가 아니라 자이 이윤의 냄새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내 이름을 부를 때 카린이 내 어깨를 세게 잡았다. 윤호야, 제발 숨 쉬어. 그러나 나는 숨을 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숨을 쐰다. 하루에 3번 그녀가 사라진 시간에 맞춰서. 학교는 멀쩡하다. 벽도 창도 아이들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 내 숨을 대신 쉬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USB를 열지 않아도 목소리가 들린다. 윤호야. 응, 괜찮아. 그 대화가 끝나면 방안은 잠시 아주 고요해진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숫자를 세기 시작한다. 하나, 둘, 셋. 그게 내 전부였다. 그게 내가 그녀를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오늘 아침까지는. 방금 전 내가 둘을 셌을 때 가슴 안쪽에서 다른 리듬이 느껴졌다. 아주 천천히 물속처럼 누군가가 내 안에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셋, 넷.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때 들려온 건 익숙한 목소리였다. 괜찮아, 윤호야. 이제 우리 둘 다 숨을 세지 않아도 돼. 그리고 방안이 조용해졌다. 너무 완벽하게.